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져서요. 작년보다 굉장히 빠른 더위가 빨리 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밤에 에어컨 틀어놓는 집안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시는 것도 많이 마시는데 이제 당뇨나 이제 고혈압인들 뭐 이제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이 견디기 힘든 계절이 된 거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음료 안에 뭐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뭐 또 과일도 많이 먹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카페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대부분 마시는 음료 중에 알게 모르게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카페인이 글쎄 많으면 이제 건강에 안 좋겠지만 카페인 자체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카페인 건강에 해롭다고 아이들 커피 못 마시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카페인은 뭐 기호식품이지만 해로운 것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마시는 카페인 과연 건강에 좋은지, 그 다음에 건강과 또 관련있다면 이거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커피, 던킨 도너츠 커피, 그리고 홍차 각각 들은 카페인 양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카페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게 꼭 아데노신이라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아데노신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이 있지만 뇌로 작용하게 되면은 아데노신이 이렇게 우리를 좀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졸릴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편안하고 졸리잖아요. 뭐 그건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아데노신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뇌에 작용하면 얘가 나 배부르구나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당이 조절 안 될 때는 아무리 먹어도 혈당은 높지만 세포의 당은 낮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든데 당이 조절되면서 점점 혈당이 조절된다는 거는 피 속에 있는 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대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대사가 되면 아데노신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뇌에 작용해서 나는 이제 배고프지 않아 만족해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게 아데노신이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카페인은 아데노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뇌에서 아데노신이 붙는 수용체를 얘가 먼저 선점할 수가 있어요. 수용체를 선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애초의 물질과 비슷한 작용을 해주가지고 하는 게 있고, 반대로 수용체만 점령을 했지 작용을 안 해버리는 게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애초 물질을 작용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페인은 아데노신하고 비슷한데 액션은 완전히 반대죠. 아데노신은 우리 뇌에 있는 수용체랑 붙어서 나 이제 안전해, 나 이제 편안해, 나 졸려 이렇게 해주는 물질인데 카페인이 딱 붙어버리니까 아데노신이 붙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같은 작용을 얻기 때문에 거꾸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성을 하고 흥분을 하게 돼요. 즉 아데노신이 붙었을 때 반대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아데노신의 기량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카페인을 마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흥분되는 거죠. 중추신경계에서. 그 다음에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간에서 대사가 돼서 세 가지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오브로민, 그 다음에 파라잔틴, 그 다음에 세오필린이라고 바뀌죠. 이 세오필린은 천식 환자분들은 아마 아실지 몰라요. 아미노필린하고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폐에 있는 기도를 확장시켜주고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게 해서 폐활량을 넓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근육을 갖다가 잘 수축시키고 박동도 증가시키고, 이제 파라잔틴하고 세오브로민 같은 것도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막 맥박을 더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심박출량을 증가시켜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카페인은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각성과 흥분을 시켜주고 심장과 폐와 근육에 작용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할 때 능률이 안 오르거나 아니면 좀 더 짧은 시간에 빠른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카페인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사례가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게 있는 거죠. 세오브로민 같은 거는 개들이 대사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초콜릿 개한테 잘못 주면 죽잖아요. 특히나 체구가 작은 개한테 죽게 되면은 개들은 세오브로민을 잘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맥박이 빨리 뛰고 숨이 차고 막 빈맥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한테 초콜릿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카페인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완전 각성, 막 풀파워로 그냥 푹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번쩍번쩍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력이죠. 아침에 잠이 덜 깨고 이렇게 막 덜 할 때 그냥 짙은 커피 한 잔 탁 마시면 냄새부터 들어오면서 막 하고 각성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카페인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페인의 양리작용은 각성, 흥분, 심장,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근육을 다 완전히 풀파워로 만들어 놓는 거죠. 카페인은 어떤 음식이 있냐 하면 의외로 인류는 기원 전부터 이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 걸로 돼서 알고는 섭취는 안 했겠지만 하여튼 뭐 씹어보니까 되게 좋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60개 이상의 식물에 존재해요. 그래서 열매, 커피 콩이죠. 씨앗, 하여튼 뭐 있죠. 하여튼 열매가 아니라 커피 콩이 사실은 씨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열매, 우리가 콩이라고 부르지만 씨앗, 그 다음에 잎에 존재하죠. 뭐 차잎 같은 거. 그래서 커피 콩, 찻잎, 그 다음에 코코아 콩, 그 다음에 콜라넛 이런 데 이제 카페인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사 먹는 여러 가지 감기약이나 이런 약 중에서 카페인이 함유된 종류가 한 1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뭐 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섭취하는 게 커피가 있죠. 한국 사람의 커피 사랑은 뭐 유별나죠. 뭐 거의 세계에서 3위 안에 든다는.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초콜릿, 그 다음에 소프트 드링크라고 얘기하는 청량음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기억나는 게 옛날에 킨사이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킨사이다 선전할 때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킨사이다라고 선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다른 사이다엔 카페인이 들어갔었나 이제 그때 알았는데 콜라에도 좀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카페인은 독성 물질이나 그렇게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카페인의 함량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거로 돼 있어요. 특히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독성까지 발현되려면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전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카페인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를. 왜냐면은 사실은 카페인이라는 거는 안심과 편안과 약간의 좀 덜해지고 느긋해져 있어야 되는 아데노신을 방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현진건에 술 권하는 사회 됐지만 사실은 커피를 권하는 사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회는 글쎄요, 이게 건강한 사회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 기호식품으로 마시긴 하지만 각성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거죠.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 흡수된 다음에 이제 장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카페인을 먹은 양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 그다음에 나의 체중이 클수록 카페인 대사가 잘 되겠죠. 덜 좀 영향을 받겠죠.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마시고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뭔지 몰라요. 저는 커피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잘 자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대사능이 좀 더 좋은 거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신체적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은 사람, 뭐 카페인을 분해하는 요소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의 몇 퍼센트는 카페인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시기만 하면 벌렁벌렁 떨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마신 후 또는 먹은 후겠죠. 카페인 대부분 마시니까 약 3, 40분에 지나면 혈액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마시고 30분 정도 있으면 피 속에 이제 출현을 하는 거고, 한 4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다 소변으로 배설이 돼요. 굉장히 빨리 돼요. 누적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배설이 되는 게 특징이고, 유전적 배경에 따라 더 늦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유전적인 배경에 따라서 더 빨리 분해도 되고 더 늦게 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흡연을 하게 되면 커피 대사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좀 더 커피가 좀 효과가 더 이제 나타나는 걸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 흡연하고 이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카페인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 카페인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해롭지만 우리가 항상 몸에 좋은 것만을 소비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알고 마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카페인을 권하지 않죠.
그래서 카페인은 건강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커피를 마시고 오면 혈압이 이제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늘 커피를 마시던 사람은 커피를 내가 지금 마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혈압을 재도 별로 혈압이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혈압을 어큐트하게, 그러니까 급성으로 올리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던 사람인데 우연히 커피를 마시고 혈압을 재면은 혈압이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거 말고는 늘 커피 마시던 사람은 혈압 잴 때 별로 커피에 영향이 없습니다. 카페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을 오래 마시면은 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모든 연구 결과는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것과 혈압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압은 뭐 이러지 하나 치우고요. 뼈 건강. 골다공증이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카페인은 두 가지 액션을 하는데 첫째,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저해시켜요. 그 다음에 소변에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배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냥 추론하게 되면 그러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칼슘이 흡수도 안 돼요. 칼슘이 잘 나가요. 골다공증이 있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게 아주 많은 양을 먹어야지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배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먹는 칼슘은 카페인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걱정되면 우유와 함께 마시면 되겠죠. 카페 라떼겠죠, 그런 게. 그래서 사실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과 골다공증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탈수.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탈수가 된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카페인만 넣게 되면 탈수가 되지만 우리 카페인을 먹진 않잖아요.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하기 때문에 이 이뇨작용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물이 나가는 소변은 상쇄하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또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탈수가 된다라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게 물을 많이 마시니까 탈수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고혈압도 아니고 골다공증도 안 생기고 뭐 탈수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심기항진과 불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은 간에서 세 가지 물질로 변하죠. 그래서 아미노필린, 세오필린도 이제 맥박을 좀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산틴, 그 다음에 세오민, 이런 것들도 이제 신기항진과 불안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적당한 양이면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러나 본인이 불안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공황장애가 기저에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게 심기항진이 오면서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나 이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 뭔가 단초가 있으면 불안해지는데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불안해지거든요. 사람이 안 그래도.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이벤트를 촉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를 좀 피하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병원에 오는 분 중에 내가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본인만 걱정하는 그런 부정맥이 있어요. 그게 이제 PVC and PAC라고 그런 게 있는데 조기 심실 수축. 가끔 쿵 하고 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기 심방 수축 다 비슷해요. 기전은 다르지만 환자 본인이 느끼는 거는 쿵 뛰었다 후 가라앉는 쿵 후 가라앉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괜찮게 지나는데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 갖고 굉장히 걱정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고 그냥 또 어디 좀 좋지 않은 의사 만나거나 사기꾼 만나면 다 뒤집어 쓰고 오거든요. 안쓰러워 죽겠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이 심방 조기 수축이나 심실 조기 수축 같은 게 있다면은 이런 카페인이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카페인 중독이 있다 그래요. 내가 중독돼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중독 중에 제일 심한 거는 담배 중독이고요. 담배는 심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은 담배 자체 독성으로 보면 마약보다 심해요. 그래서 마약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담배를 규제 못한 이유가 국가가 옛날엔 팔아먹었죠.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그 세금 들어오죠. 또 담배 중독이 된 사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판금하게 되면은 1920년대 미국의 금주령 내렸을 때부터 훨씬 더 많은 범죄와 담배값 인상과 밀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카페인 중독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페인 중독은 심리적인 의존이지 신체적인 의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뭐 며칠간 까먹고 안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중독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잘못된 얘기다. 그 다음에 가끔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미국이나 외국은 술 마신 다음에 해장하느라고 여러 가지 또 그 나라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나라도 젊은 층들은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술 마신 다음에 커피 마시면 정신은 좋아지니까 이 해장도 된다 해가지고 마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에 커피를 마신다고 해가지고 술이 빨리 깨거나 아니면 뭐 장이 좋아지거나 하는 거 절대 없으니까 술 마신 다음에 해장한다고 커피 많이 드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술 마신 다음에는 몸이 축 처져 있고, 그 다음에 탈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정맥도 올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커피를 독하게 마시게 되면은 뭐 탈수도 오겠고, 그다음 부정맥은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에 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카페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수많은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카페인을 마신다고 해서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돼 있어요. 뭐 혈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그렇고 탈수도 그렇고 부정맥도 그렇고 뭐 중독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카페인이 어디까지 안전할까? 그것도 아무래도 양리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400mg 미만의 카페인은 뭐 전혀 무해한 거로 돼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 마시면은 가슴이 뛰는 사람이 이런 분들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일반인들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임신부는 200mg 정도가 좋다라고 권고가 돼 있고 뭐 그거 이상 먹었다고 무슨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산모, 이제 아이를 낳고 수유하는 산모는 수유 때 아이에게 이제 넘어갈까 봐 걱정하는데 이 정도 미만 마셔가지고는 아이에게 젖으로 넘어가는 양이 무시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뭐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가 마셔도 되는가? 7살짜리가 커피 마시면 되는가? 아직은 모르죠. 그리고 해롭다는 보고도 없는 게 뭐 이걸 어떻게 실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남미나 이런 데 같은 게 카카오잎 같은 거 씻고 다니는 콜라잎 씻고 다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풍도가 다른 쪽에서 아이들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거로 돼 있지만 굳이 뭐 잘 모르는 거를 아이한테 억지로 먹이게 할 필요는 없고 애들하고 어른을 구별하는 게 아이 때는 커피하고 술을 굉장히 못 먹잖아요. 이 술을 어떻게 어른들은 마시냐고 이제 묻잖아요. 그 아이 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커피도 마시면 막 써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마시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입맛이 변하는지 아니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독하고 씁쓸한 커피도 잘 마시고 그 다음에 술도 잘 마시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재석의 키즈 온더 블럭인가 하여튼 거기 보면은 어린애가 나타나서 이 쓴 걸 어떻게 어른들은 마셔 그러니까 유재석이 독백으로 그거라도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 마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블랙 유머죠. 하여튼 아이는 뭐 아직까지는 뭐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 마시기 싫으니까. 자, 그래서 그럼 제가 400mg을 얘기했다면 400mg 정도가 도대체 얼마나 양이냐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400mg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표지만 한글로 번역했지만 원본은 Complete Food and Nutrition Guide라고 해서 제가 늘 인용하는 미국 영양사 협회에서 나오는 일종의 애뉴얼 북이에요. 5번째 판에 98페이지에 나와요. 카페인 편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메이오 클리닉 가서도 카페인을 어떻게 써나 했던 이 표를 인용을 해가지고 썼고 여러 군데서 많이 표를 인용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자기네가 본 게 아니라 뭐 미국 농무성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표겠는데 공신력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온수를 하잖아요. 미국 애들하고 영국에서 온수를 해가지고 이게 몇 밀인지 항상 헷갈리는데 28.8인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30으로 계산해서 8온스 커피, 240ml 커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시는 그냥 보통 컵이에요. 그 커피 안에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느냐? 드립 커피라면 95mg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게 이따 나오겠지만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 커피하고 던킨 커피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알아두시면 되는데 드립 커피 한 잔에 그 드립 커피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95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75에서 165 정도 미리그램의 커피가 이제 카페인이 있어요. 95고요. 디카페인도 좀 있긴 해요. 디카페인이 한 3 정도 돼요. 3. 그래서 2에서 4 정도 되고 그다음에 240ml에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그냥 이제 가루 커피 같은 건데 우리가 한 봉지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75 mg 정도 있다라는 거죠. 커피 안에. 그래서
제일 많은 건 드립커피고요. 제일 적은 건 디카페인이고, 에스프레소 한번 볼까요? 에스프레소는 잘 이제 새겨들어야 될 게, 에스프레소는 30ml 한 컵에 마시잖아요. 그 30ml 한 컵은 40m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드립커피보다 적진 않죠. 많진 않죠. 그러나 에스프레소를 더블샷으로 마시면 80이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의 범위가 30에서 50까지니까 에스프레소 원샷, 조그만 원샷은 드립커피 240보다는 카페인이 적게 들었지만 에스프레소 더블샷 뭐 이런 걸 맞게 되면은 이제 거의 뭐 드립커피랑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피보다 차에는 더 카페인이 좀 적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홍차가 한 잔에 한 47mg 정도 돼 있고, 녹차는 25, 백차는 15. 어떻게 돼 있죠? 발효하고 이렇게 오래 묵힐수록 차는 더 카페인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백차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마시지만 그 찻잎을 그냥 덕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넣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한 15mg 제일 낮게 들어가 있고요. 녹차, 이제 덕금질한 거, 그러니까 발효를 안 하고 덕금질만 한 거는 이제 25m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발효차, 홍차, 그 다음에 보이차 같은 거는 한 47mg 정도 되고요. 반발효가 이제 우롱차래요. 우롱차 같은 경우는 녹차하고 홍차 중간 정도의 카페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티백 같은 인스턴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30mg 정도 이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카페인 면에서는 커피가 압도적으로 이제 많고, 그 중에서도 드립 한 잔이나 에스프레소 투샷 같은 게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차 중에서는 이 발효를 많이 할수록 더 카페인이 많아지니까 홍차나 보이차가 제일 카페인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잘 안 마시는 차 형태인 백차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녹차들이 카페인이 좀 적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차가 좀 카페인이 적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녹차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홍차나 보이차를 가끔 마시는데, 보이차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돈 주고 사서 마실 정도의 보이차라면 가짜가 하도 많아서 하도 보이차가 가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보이차는 잘 안 마시고 홍차를 마셔요. 근데 홍차도 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나온 홍차 되게 맛있는 거 많잖아요. 싱가포르 산 홍차도 괜찮은데, 재밌는 거는 저는 오히려 커피는 그렇게 마셔도 잠이 잘 오는데 홍차는 잠이 안 와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하여튼간에 뭐 제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커피를 한번 다시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중에 커피 맛있게 마시기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커피하고 카페인을 좀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굉장히 달라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일단 품종에 따라서 로부스타하고 아라비카 품종에 따라서 로부스타가 아라비카보다 같은 조건이면 3배 정도, 그래서 2배 정도 카페인이 더 많은 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피를 강하게 볶았느냐, 세게 아주 탈 정도로 볶았느냐, 강배전, 그다음 살짝 데쳐냈느냐, 데친다는 말이 좀 그러지만 하여튼 약배전에 따라서 그 커피의 카페인의 추출이 다른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약배전을 하나 강배전을 하나 커피 콩 하나당의 카페인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게 변하냐면은, 강배전을 하게 되면은 커피가 커져요. 물이 빠지니까. 커피가 커지고 대신 볼륨은 커지는데 커피의 질량은 작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커피를 그람 단위로 재서 커피를 갈아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약배전한 거 100g하고 강배전한 거 100g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배전에 있는 커피콩이 더 많아지겠죠. 이해가 가세요? 100g이니까 한 콩당 그람 수는 강배전 한쪽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막 볶아가지고 그 안에 다 이렇게 빠지고 막, 그 다음에 볶으면서 이렇게 부피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볶으면 쪼그라들 거로 생각하지만 볶으면서 볼륨이 커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배전한 게 요만하다 보면 강배전한 거 볼륨이 이렇게 커지고 대신 가벼워지니까 100g을 딱 다름에는 강배전 쪽에 이제 커피의 콩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게 100g 하면은 약배전에 100개라면 강배전 거는 한 120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아내면은 강배전 쪽이 카페인이 더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강배전 하게 되면 많이 볶았기 때문에 커피 안에 있는 구조가 성겨지기 때문에 카페인이 더 많이 용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강배전한 콩에서 카페인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국자로 뜬다고 생각해보게, 전 국자로 뜨거든요. 한 컵 떠가지고 마실 때. 약배전한 거는 조밀하고 작으니까 여기에 한 국자당 한
35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강배전한 거는 어떻습니까? 볼륨이 크니까 30개밖에 안 들어간다 칠 때는 거꾸로 카페인의 양은 약배전한 쪽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배전한 게 더 추출이 더 잘 되니까 카페인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뭐 강배전이 카페인이 더 많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콩당은 카페인은 변하지 않아요. 볶는다고 카페인이 나가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말하는 게 커피콩의 양. 커피콩이 많을수록 그 카페인이 더 많이 용출이 되겠고 물이 뜨거울수록 카페인이 많이 용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출 시간이 길게 할수록 카페인이 많이 용출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피콩을 많이 더 뜨거운 물로 길게 부었을 때 길게 더 막 이렇게 출연했을 때 카페인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에스프레소도 카페인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커피 브랜드마다 카페인이 많이 달라요. 물론 자기네들이 사오는 커피콩, 자기네들이 커피 볶는 정도,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커피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카페인이. 그래서 저번에 카페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카페인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여기 찾아가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스타벅스는 얘네들이 좀 세요. 보면은 8온츠, 그러니까 숏 마실 때 240 할 때 카페인이 세상에 180mg이 되네요. 그 다음에 톨 사이즈로 할 때는 카페인 260mg이 되고요. 그랑데 이만한 거 있잖아요. 저는 가만히 쇼트만 마시는데 잘 마시지도 않고 스타벅스 커피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없는 커피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강배전을 하면 써요. 쓰고 막 탄내 나서 되게 싫어요. 근데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아마 브랜드를 마시는 거겠죠. 그란데 마시는 330, 벤티까지 마시면 415mg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에스프레소 원샷 30ml 정도 될 때 대표값이 40mg이라고 했잖아요. 카페인이. 근데 스타벅스는 굉장히 많네요. 75mg 카페인이 나와요. 에스프레소 원샷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아주 아낌없이 카페인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커피도 보게 되면은 15에서 30mg의 카페인이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차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차 240mg, 녹차 같은 건 2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나는 카페인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니까 디카페인을 마시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잘못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디카페인도 15에서 30m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참 우리한테 아낌없이 카페인을 주는 그런 좋은 브랜드 같아요. 역설법이죠. 그 다음에 맥도날드 커피. 맥도날드 커피는 제가 이런 이 브랜드 커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예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는 그래요. 꽤 괜찮아요.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뭐 맛있겠어 하지만 실제로 이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게 되면 커피를 파는 건지 커피 때문에 햄버거를 팔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몰 사이즈 12온스죠. 12온스니까 꽤 많은 건데 109mg밖에 안 돼 카페인이. 스타벅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죠. 스타벅스는 8온스에 아까 얼마 나왔죠? 굉장히 좀 많았죠? 볼까요? 스타벅스의 던킨이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잘 안 돼 얘가. 스타벅스는 240mg가 180이었잖아요. 근데 맥도날드는 그보다 더 큰 게 109mg이고 미디움 사이즈가 145, 라지 사이즈가 180이에요. 그런데 에스프레소는 똑같아요. 원샷의 에스프레소가 71mg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디카페인이라고 파는 것도 역시 한 잔에 8에서 13m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디카페인이라고 완전히 카페인 프리는 아니고 이제 많이 줄였지만 역시 그 카페인이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던킨 도너츠. 던킨 도너츠는 이제 스몰 사이즈가 여기 10온스예요. 그러니까 300ml, 215mg 적당히 들었죠. 미디움도 302, 라지 사이즈는 441, 엑스트라 라지는 517mg 들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0mg까지는 하루에 마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던킨 도너츠 라지 한번 마시면 하루 요구량을 다 넘어간 거죠. 물론 위험량은 달라요. 치사량은 10g이에요, 10g. 그러니까 뭐 훨씬 못 미치지만 하여튼 던킨 도너츠도 아낌없이 우리한테 카페인을 주네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원샷이 75mg 정도 돼요. 얘네들도. 그래서 그렇고 이제 디카페인 커피도 던킨 도너츠도 이제 보면은
오, 맞네요. 53mg의 이 카페인이 있대. 10온스짜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카페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에스프레소, 뭐 인스턴트 또는 그런 드립커피는 그냥 대표값을 말하는 거고, 커피 종류, 그 다음에 강배전, 약배전 어떻게 내리느냐, 물 온도, 그 다음에 내리는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카페인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이 커피하우스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이제 저는 이용 안 하지만 그 스타벅스라든가 뭐 던킨이라든가 뭐 이런 또는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 샵에 갔을 때 커피는 같은 커피라 하더라도 이렇게 카페인 용량이 다르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거는 스타벅스 커피가 제일 많이 주고 그나마 적은 거는 이제 맥도날드 커피가 좀 적은 거로 돼 있네요. 좀 찾아보니까 재밌어서 카페인 차트가 있어요. 그래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웹사이트 가면 뭐 온갖 종류의 우리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커피의 용량, 카페인 용량에 대해서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라는 이런 이제 그 아마 그 공익 사이트 같아요. 거기에 커피에 대해서 이제 카페인 차트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아, 이런 커피는 카페인 이 정도 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얘기 드렸죠? 커피가 이제 정리하면 커피가 가장 많은 카페인이 가장 많은 음료다라는 거. 그 다음에 240으로 기준할 때는 이제 드립커피가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브랜드마다 굉장히 카페인이 다르게 들었다라는 거고, 혹시 알고 싶으시면은 혹시 국내 홈페이지에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아마 매장 가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라더라도 사실은 카페인이 없진 않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흡수하는 것은 차예요, 차. 차는 발효시킬수록 카페인이 많아져요. 그래서 홍차와 보이차에 가장 카페인이 많아요. 아까 보셨죠? 240은 40에서 뭐 정도 든 것 같고, 백차에 가장 적고요. 그래서 발효시킬수록 카페인이 많은데, 안 좋은 거는 발효시킬수록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제 성분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비싸다고 되게 좋다고 알고 있는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항산화제, 우리가 흔히 차의 성분 중에 뭐 섬유질 항산화제, 뭐 항노화 이런 얘기할 때 항산화제 등은 오히려 홍차하고 보이차에 가장 적어요, 사실은. 그리고 카페인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이차나 이런 건 조심하는 이유가, 커피라든가 홍차처럼 딱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등급이 매겨져 있지가 않잖아요. 가끔 저한테 보이차 선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안 마시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또 뭐 중국에서는 면세점에서도 가짜를 판다고 그러니까 뭐 소문에 의하면 내가 확인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보이차가 이게 도대체 어떤 보이차인지 몰라서 저 안 마시고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성분이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차를 좋아하고 그렇다면은 녹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홍차는 굉장히 브랜드도 많고 비싼 것도 많고 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커피가 싫다고 그런 분들은 홍차 드시라고 얘기해요. 영국의 프레지던트 홍차도 있고 또 프랑스에 굉장히 향기 나는 홍차도 많잖아요. 뭐 그런 거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홍차는 커피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L-theanin이라고 되어 있어. 아마 티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붙인 걸까요? 하여튼 진정작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불소가 있대요, 차에는. 플로라이드죠. 불소가 있어서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는 커피랑 다르게 카페인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진정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커피와는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은 거니까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좀 보죠. 이제 커피하고 차는 오케이, 뭐 건강에도 좋고 기호식품이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청량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콜라 같은 경우에는 360ml 큰 한 잔에 한 4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죠. 그래서 콜라도 각성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트루스 같은 음료도 이제 40mg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청량음료에도 대부분은 디카페인이라고 안 써 있으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바카스에도 타우린 뭐 카페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카스가 굳이 자기네가 카페인 안 들어간 거라면 디카페인 바카스라고 뭐 카페인 안 들어간 것도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강장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링크류에는 카페인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 드링크예요.
뭐 레드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음료 있잖아요. 이런 게 대표값이야 한 캔에 80mg이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164, 500짜리도 있어가지고 이런 걸 마시다가 수험생도 공부한다고 마시다가 밤내 이 심기양진 돼가지고 힘드는 적도 있고 부정맥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은 굉장히 많아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코코아 음료나 초콜릿 밀크도 있지만 거의 무시할 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만 그 초콜릿에 있는 카페인의 양은 같은 용량의 차보다도 훨씬 적고 커피보다도 적기 때문에 혹시나 카페인이 염려돼 가지고 나는 초콜릿도 안 먹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초콜릿은 카페인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마시는 카페인 음료라는 차나 내지는 커피나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간에 근데 이런 거 있어. 나는 카페인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카페인을 끊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뭐 방법이 있죠. 갑자기 끊으면 안 돼요. 갑자기 끊으면 두통하고 멍하고 막 멍해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끊으셔야 되는데, 일단 난 커피가 좋은데, 여태까지는 카페인 커피를 마셨으니 나는 디카페인을 하고 싶어 할 때, 한 번에 그렇게 하면은, 뭐 한 번에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 하시고, 너무 갑자기 끊었더니 금단 증상 비슷하거나 힘들다 그러면 디카페인하고 카페인 커피를 반반 섞어 마시면서 점점 디카페인 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난 커피 자체가 싫어. 그러면 그냥 허브티나 티를 드시면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녹차라든가 우롱차 계통 계열을 쓰시게 되면은 카페인도 좀 있으면서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커피든 티든 간에 오래 우릴수록 카페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커피도 내가 저처럼 이렇게 갈아가지고 드리퍼에다가 마시고 싶은 분들은 되게 드립하는 거는 나의 자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커피를 얼마나 갈아내느냐, 얼마나 볶은 커피를 사느냐, 또 얼마나 집에서 볶느냐, 그다음 얼마나 뜨거운 물을 쓰느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드립하느냐에 따라서 카페인의 용출량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드리퍼를 뭐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면으로 된 거를 쓰느냐, 아니면은 뾰족해서 원추형으로 된 걸 쓰느냐, 뭐라고 그러죠? 그게 그 무슨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이 드립의 그 속도가 달라져요. 드립을 길게 할수록 카페인이 많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차도 드립을 길게 할수록 많이 우릴수록 카페인이 많이 나와요. 1분 동안 살짝 우려서 마시는 것보다 3분 정도 우린 차가 훨씬 더 카페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1분 정도 우린 차는 3분 우린 차에 비해서 카페인이 50%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차나 커피를 좋아하는데 난 카페인이 많은 건 좀 부담스럽다 할 때는 커피는 빨리 내려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덜 뜨거운 물로 내려버리면 용출이 덜 되죠. 아무래도 카페인은 굉장히 경관 구조라서 뜨거운 물에나 용출이 되지 차가운 물에는 별로 용출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커피도 뜨겁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우려내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물을 같이 마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팁으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이제 양날 칼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카페인 중독 사회예요. 그래서 안 마실 수는 없고, 뭐 2400년 정도도 이미 마셨고, 마야인들이나 이런 잉카 이런 쪽 다 마셨다고 보고가 돼 있고, 뭐 에디오피아에서도 마셨고 하니까 이게 굳이 무슨 나쁘다고 생각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적당히 건강하고 타협할 만한 수준은 하루 400mg 정도, 뭐 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카노 한 세 장이라고 되는 세 잔. 뭐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뭐 75mg도 있고 175도 있으니까 아까 드시는 거 도표 참고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몰 사이즈가 하나 170이었으니까 두 잔 반 뭐 이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맥도날드 거는 한 세 잔에서 네 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차 같은 경우 8잔에 해당하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걸 넘겼다고 나 금방 죽어? 나 큰일 났네. 아니고요. 굉장히 안전 구간이 넓어요. 10g을 넘기면 위험한 거로 돼 있어요. 10g. 10g이 얼마입니까? 커피 75잔. 하루에 75잔 마실 수 있어요? 홍차 180잔을 마셔야지 10g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일부러 죽이려고 고문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는 마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안전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몸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드는 커피 브랜드가 있으니까 뭐 본인이 나는 카페인을 너무 좋아하면 그 브랜드 고마운 거죠. 스타벅스 같은 거는 난 카페인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천국이죠. 왜냐하면 카페인당 가격이 제일 싼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가격이나 아니면 더 싼 가격에 카페인 더 많이 마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을 택하시면 되고, 난 카페인이 별로 싫어 그러면은 이제 그 브랜드 커피 말고 다른 커피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차나. 그다음에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여러분들 아이스 커피 드시잖아요. 아이스 커피는 농도를
온도를 2배로 해서 내려야 돼요. 이제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스에다가 드립해서 내리는데 물이 같이 녹기 때문에 훨씬 더 진하게 내리지 않으면은 커피 맛이 밍밍해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커피 콩이 많이 들어가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커피 마실 때 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에너지 음료는 가급적 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특히 운전할 때 저도 너무 졸리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운전만 하면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많이 자도 운전만 하면 졸리는 스타일이라 어디 멀리 갈 때 정말 졸려 미치겠는데 있을 때 그때 레드불이라든가 이런 거 딱 먹으면 레드불인가요? 불스원샷은 아니 불스원샷은 자동차가 먹는 거죠. 레드불인가 보다. 그거 마시면 그냥 정신이 콱 나면서 가슴이 콩통콩통 뛰거든요. 뭐 그땐 고마운데 얼마나 카페인이 많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가급적 삼가하셔야 되고 적당히 마시면 각성, 활력 증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뭐 마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잘 드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마시게 되면은 심계항진이나 불안이나 부정맥 등이 올 수 있고 특히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또는 부정맥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부정맥을 싫어하는 사람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럴 때는 디카페인도 사실 위험하고 디카페인보다는 녹차나 백차 같은 거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